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리깅 과정이 끝났습니다. 리깅은 마야 작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 리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리깅이 어려웠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리깅을 한 소형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건데, 잠깐 보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소형일 좀 수정했습니다. 먼저 이 치마 있었죠. 이 치마는 요즘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기도 하고, 리깅으로는 치마가 쉐입도 잘 안 나오고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치마 지웠더니 이 배가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니트를 좀 늘려서 배를 덮어줬고요. 그리고 또 치마가 없으니까 바지 색이 잘 안 어울려서 청바지로 갈아입혔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수업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마야 수업 쳐서 애니메이션 메뉴에 이렇게 소형이 리깅 파일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작업했던 공이나 큐브 같은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리깅이나 쉐이딩,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캐릭터를 씬에 임포트해서 작업했다면 각 씬마다 일일이 설정을 다시 잡아줘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구나 회사 같은 데서는 워낙 작업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레퍼런스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레퍼런스는 애니메이션 씬에 가져온 데이터의 원본을 관리함으로써 각 씬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하면 원본 수정을 통해서 전체 씬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가상으로 불러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씬의 데이터 역시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팀 단위로 여러 명이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에 관리하는 법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 scene 하고요. 파일 create reference, 여기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 쓰기 좋게 바탕화면을 줬습니다. 이 경로는 가급적이면 프로젝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파일 경로가 달라서 텍스처가 자동으로 로딩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다시 원본을 열게요. 예,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쭉 정보들이 나오죠. 그 맨 끝에 보면은 이 오브젝트에 사용한 재질이 나옵니다. 여기서 칼라 부분에 가면은 뭔가 들어가는 표시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폴더에서 이 텍스처의 경로를 한번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형이 t라고 있죠. 그래서 이 t라는 파일을 오픈해주면 텍스처가 안 나올 때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텍스처 볼 때 사용하시고요. 다시 new scene에서 create reference 누르면 소형이 불러올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텍스처가 들어갔다면 6번을 누르면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 파일을 불러오면 하이퍼그랍을 열었을 때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는 레퍼런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간혹 여기서 수정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레퍼런스 파일은 불러온 상태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에서 수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에디터에 보면 네, 현재 클래스 소형이라는 파일을 레퍼런스로 불러와서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체크를 끄게 되면 네, 안 보이죠. 껐다 켰다 해서 필요에 따라 가져오거나 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아예 이 씬에서 선택한 파일을 리무브, 삭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두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리무브 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리로드 같은 거,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원본을 수정했을 때 리로드 레퍼런스를 누르면 그 파일을 한번 다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레퍼런스는 나는 지금 소형을 쓰고 있었는데 아예 다른 캐릭터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얘를 소형이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바꾸고 싶을 때 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프록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 안 하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은 레퍼런스를 추가적으로 더 불러오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껐다 켰다 하거나, 그리고 다시 리로드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크리에이트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리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잠깐 사용하는 법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리깅이 끝난 파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 컨트롤러가 있죠. 이거는 캐릭터를 전체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을 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바디 컨트롤러로 상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다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 부분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 부분이 이동되면 다리도 이렇게 이동되겠죠. 그래서 레그 컨트롤러로 다리를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그 컨트롤러에 종속되어 있는 이 니 컨트롤러로 무릎의 방향을 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컨트롤러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힐 로테이트와 볼 토 로테이트가 있죠. 얘도 한번 보도록 하죠. 힐 로테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좌우로 드래그하면 네, 이렇게 힐 구두 굽이죠. 구두 굽의 끝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Y축으로 돌리면 네, 이렇게 비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는 이쪽이죠. 이렇게 좌우로 비비는 그런 액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볼 로테이트는 이 부분 볼 조인트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발가락 부분이 꺾이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 로테이트는 이 발끝을 기준으로 네, 들거나 내리거나
좌우로 비비거나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체로 와서 이 힙 컨트롤러는 얘는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냥 회전만 이렇게 허리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 컨트롤러는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체가 좌우로 좀 움직여지죠. 그리고 체스트 컨트롤러는 이 윗부분, 아랫부분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 윗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플러 컨트롤러는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쇄골을 중심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 이런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내리게 되면 숄더 조인트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카플러 조인트를 같이 연동시켜서 좀 이렇게 내려주셔야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팔을 위로 올릴 때도 이 숄더만 올리게 되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카플러도 같이 올려주셔야 팔이 더 자연스럽고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카플러 조인트고요. 그 다음에 숄더 조인트는 일단 지금은 FK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스위치에서 FK와 IK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은 FK 상태에서는 이 각 조인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 숄더 컨트롤러, 그 다음에 FK 엘보 컨트롤러, FK 엘보 같은 경우는 Y만 움직일 수 있죠.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 Z축을 돌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뼈가 꺾여 버리기 때문에 Y만 돌아갈 수 있게 방향을 제한시킨 거고요. 그리고 위스트 컨트롤러는 당연히 손목이겠죠. 뭔가 내놓으라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는 이렇게 FK와 IK를 바꿀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덤브에서 핑키까지 손가락을 줬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먹이 잘 젖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모으거나 아니면 쫙 펴거나 이런 움직임을 또 할 수 있겠죠. 주로 자연스럽게 질 때는 한 -3 정도 설정하고 덤브에서 핑키까지도 살짝 오므리면 좀 편한 포즈의 손가락이 되겠죠. 이게 FK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FK, IK를 1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설정한 이 IK 핸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각 조인트에 컨트롤러가 없어도 이렇게 IK 핸들, 인버 스키매틱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손을 갖다 놓음으로써 팔꿈치와 어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의 위치는 여기 엘보 컨트롤러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겠죠.
얘는 FK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직접 조인트들을 돌려서 컨트롤하고, 얘는 이 핸드 컨트롤러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조인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컨트롤러는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돌려보거나 뭐 위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아이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눈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서, 얘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왔을 경우엔 이것만 옆으로 움직여서 별도로 또 눈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해봤지만 이렇게 페이셜을 만들 수 있겠죠. 승질이 좀 사나워 보이네요. 이렇게 웃는 표정.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들을 사용하는 법을 보았고요. 우리 이제 이 컨트롤러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필습하기 위해서 PT 체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잠깐 어떻게 PT 체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PT 체조 쳐보시면 우리 첫 시간에 이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차렷 상태, 그리고 살짝 점프를 하면서 팔을 수평으로 하고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준다. 그리고 다시 살짝 뛰면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뛰면서 팔을 수직으로 올려준다. 여기 키포인트도 나오죠. 중요한 것은 손을 축축 뻗어 주셔야 스트레칭이 되면서 운동이 된다. 동작이 커지겠죠. 기본 차려 자세죠. 그 다음에 점프를 한번 뛰었다가 내려오면서 다리를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차려에서 좌우로 벌려줬습니다. 다시 차렷 자세로 돌아오고 한 번 더 점프를 하면서 다리 벌려주고, 이번에는 팔을 머리 위까지 쭉 뻗어줬습니다. 그리고 원위치인 차렷 자세로 돌아오면 한 사이클이 완성된 거죠.
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 컨트롤러를 어떻게 움직여서 액팅을 완성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잘 뛰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PT 체조 만드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